안녕하세요. 저는 패션을 연구하는 남수경입니다. 저는 호텔 델루나에 미쳐있는 이진입니다. 자, 이 호텔 델루나는 드라마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드라마 분야의 시청률 부진한 중에 10% 넘는 두 개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주목받는 작품입니다. 특히 지상파도 아니고 케이블, 그것도 예능 채널 드라마가 이 정도 주목받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죠. 그만큼 호소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럼 어떤 매력이 이런 결과를 이끌어냈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 주제부터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럼 기본 주제라면 전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2016년 방영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도깨비와 비슷한 테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과 관련된 한이나 원형 같은 것이 밑바닥에 깔리죠. 살면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 흥미로하지만 제법 무거운 주제이기도 해서 다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연령대 친구들하고 뭐 인연을 정리하고 저승가는 얘기하면 10초도 안 돼가지고 난리 나요.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를 쳐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호텔 델루나의 효과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재미와 감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라고 봅니다. 근데 둘 다 좋은 작품이라고 보입니다만은 저는 상대적으로 호텔 델루나가 도깨비보다 기본 주제를 더 깊이 있게 다룬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는 사실 도깨비가 좀 더 재밌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요. 근데 도깨비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장군이 도깨비로 남아서 죽지 못한다는 설정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저승으로 보내며 고독한 존재로 남았다가 자신을 보내줄 신물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위주가 됩니다.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설정해서 잘 풀어나가기는 했지만 주인공들이 처한 특수 상황으로 걸린 게 대부분이라 그저 재미있는 남의 일 정도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일이 되느냐고 틀리죠. 네. 이에 비해 호텔 델루냐는 주인공 장만월부터 살아있을 때 생긴 원념 때문에 이승에 묶이게 되고 이율배반적으로 다른 영혼의 원념을 풀어 저승으로 보내는 곳에 주인을 맡게 됐다는 설정이죠. 사실 사람은 저마다 크고 작은 원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나. 예. 원념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 같지만 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원념이 현실에서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저부터도 원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남의 얘기로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를 버티기 위해서는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가야 할 젖은 길에 들어설 때에는 그 인연이 가슴 아픈 미련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숙명처럼 겪어야 되는 일이 호텔 델루나의 기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슴 시리게 공감하게 되는 거겠죠. 내용 대부분도 다양한 원념을 풀어나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공감하기 쉬운 거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감이 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공감할 만한 주제를 두고 영상으로도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제만 공감이 가게 설정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와 영상으로도 잘 풀어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칫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주제를 캐릭터의 조화에 영상미까지 잘 엮어낸 것 같거든요. 특히 스토리의 핵심에 있는 여주인공 장만월이라는 캐릭터가 정교하게 설정돼서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큰 힘을 줍니다. 장만월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비중 있게 보시네요. 그럴 만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실 호텔 델루나에서 장만월은 단순히 여주인공이라는 차원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모든 스토리가 결국 장만월을 중심으로 엮여 있으니까요. 축구 같은 스포츠로 비유하면 원투 플레이어라고나 할까요? 다른 드라마나 영화들도 대부분 주인공이 그렇지 않나요? 일반적인 주인공보다 더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김신의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저승사자나 도깨비 신부가 어느 정도는 비중을 나눠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전생에서 고려왕이었던 저승사자의 왕비도 만만치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도 나뉘어지는 측면이 있죠. 이에 비해 장만월은 호텔 델루나의 시작이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한 캐릭터의 비중이 크면 얘기가 단순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너무 비중이 크다는 게. 예. 근데 느끼는 게 다른데 네. 이게 스토리에서 전혀 뜬금없이 비중이 큰 건 아니에요. 이 스토리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장만월 위주로 가야 되는 구조가 된다고 보는 거죠. 장만월이 그만큼 복합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건과 장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격이라고 할 정도로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리성 장애 같은 증상이 아니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에서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작가분들이 시나리오 완성해놓고 난감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는 재밌게 나왔는데 이 역할을 해줄 배우를 찾아야 한다는 난제에 부딪혔을 테니까. 이건 축구에서 멋진 원톱 플레이 전술을 짜놨는데 정작 그 역할을 해줄 만한 기량을 가진 핵심 선수를 못 찾는 꼴이죠. 장만월이 그렇게 어려운 캐릭터인가요? 저는 조금 의문이 생겨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사실 기본적인 것만 따져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만월이 굉장히 드센 성격의 소유자로 보이거든요. 사람이든 귀신이든 막대하고 심지어 신에게도 대드니까요. 전문용어로 싸가지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사치낭비 심하고 머리가 비어 말이나 행동 천박하고. 그런데 이런 겉모습만 보면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받습니다. 잘 살펴보면 첫 회부터 장만월이 얼마나 여리고 마음 따뜻한 캐릭터인지 도대체 곡선을 깔아놨거든요. 그랬던 인물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본성하고 살아가면서 생긴 성격이 이율배반적으로 충돌하면서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호텔 델루나에서 장만월 캐릭터는 매우 정교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네, 대충만 들어봐도 제법 복잡한 캐릭터인데 사실은 그 대부분 드라마들도 이렇게 다 복잡한 캐릭터로 만들거든요. 근데 특별히 장만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배우 한 사람이 연기하는 게 아니라 10여 명의 비슷한 배우가 교대로 출연하는 것 같은 정도의 느낌을 받아요. 이게 1인 다역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게 장면마다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장면에서 절묘하게 성격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넘어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복잡하기는 하지만 장만월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지연이라는 배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작 발표에서 감독이 호텔 델루나의 시나리오는 이지연 씨에게만 보냈다. 이지연 씨가 출연 고사하면 제작 포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빈말로 안 들리거든요. 근데 연출하신 분도 장만월 캐릭터를 할 배우는 이지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네요. 그랬을 겁니다. 적어도 제작 발표에서는 그렇게 밝혔으니까요. 그럴 만큼 장만월이라는 인물이 표현하기 어려운 캐릭터고 뒤집어 말하면 배우가 표현을 잘못하는 순간 작품 전체가 망가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저부터도 그동안 배우의 역할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성향이었거든요. 제작비 중에 너무 큰 비중이 주연급 배우 출연료로 지출이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스태프나 단역대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게 항상 이 영상 콘텐츠 제작의 문제점이라는 데 공감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고 생각이 바뀌셨나 봐요. 그렇죠. 대단한 드라마네요. 예. 저한테 바꿔준 게 워낙 많습니다. 네. 사실 프로스포츠에서도 몇몇 스타 선수들은 재벌급 연봉을 받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생존비도 벌기 어려운 현실이 사회 문제로 지적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분야 사실 다 그렇죠. 예. 하지만 구단들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능력이 뛰어난 선수 하나가 팀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니까 무리라고 할 만한 연봉을 주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연 배우 아무나 썼다가 작품 망가뜨리면 보통 100억대가 투입되기 입수인 제작비가 낭비된 꼴이니까요. 차라리 출연료 좀 많이 주더라도 작품 제대로 살릴 배우를 쓰는 게 남는 장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호텔 델루나가 그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다른 배우가 장만월 역할을 해서 그 캐릭터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가 아니라 외계까지 찾아봐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근데 왜 그렇게까지 이지은 씨를 평가하시죠? 기본적으로 장만월이라는 인물이 연기만 잘한다고 작품에서 역할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만월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캐릭터거든요. 본성은 여리고 따뜻한 소녀지만 험한 세상에서 상처를 입으면서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데다가 자제력도 부족한 성격을 갖게 된 인물이죠. 냉소가 섞인 장난스럽고 싸가지 없는 행동도 역시 이런 환경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흉하게 거칠어지기만 하는 자신에게 혐오감까지 느끼게 되고요. 장만월의 말과 행동이 삐딱하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찬성에게도 애정을 느끼면서도 처음에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게
이율배반적으로 자신이 이승에서 한을 풀지 못하고 최후를 맞게 될 이유라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300년 만에 찾아온 사랑의 구천성을 그저 99번째 인간 지배인일 뿐이라고 되뇌이면서 억지로 끌어들인 그를 쫓아내려고까지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밀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밀어내는 경우 그런 캐릭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게 단순한 밀당이 아니거든요. 장만월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변에 애잔함이 깔리게 되거든요. 애잔함이 깔리면서도 겉으로는 드센 성격이 또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런 인물의 내면을 작품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겉으로 악을 쓰고 욕설까지 내뱉는 장면에서도 애잔함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온라인에서 누가 장만월 역의 외모 화려한 배우가 아니라 왜 이지은 씨를 캐스팅했냐고 뭐라 했다는 걸 봤는데 저는 이게 장만월이라는 캐릭터를 기본도 이해 못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외모가 화려하다는 거는 그만큼 외모가 주는 인상이 강렬하다는 뜻이 되는데 이런 인상을 가진 인물로 악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섬뜩한 느낌만 나지 애잔한 인상을 같이 주기 힘들잖아요. 저는 꼭 외모가 화려한 배우라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여유가 느껴지는 외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글쎄요, 여기서는 그 여유가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줘버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도망가면 죽일 거라고 협박하는 장면부터 문제가 되죠. 이 장면에서 장만월이 구천상이가 뭘 원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자기가 쇠꼬챙이로 찔린 상태에서 지금 가버리면 놔주겠다고 도망갈 기회를 줬는지 등의 이유를 느껴야 되는데 그 머리로 이해하는 게 느껴야 되는데 이 배우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게 배우가 주는 느낌 때문에 작품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저는 한 번만 봐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공감하지는 사실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장만월 역을 이지은밖에 못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장만월 같은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기력뿐만 아니라 배우가 가진 분위기도 맞아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인물 자체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배우여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달콤한 로맨스가 들어가 있는 설정상 일단 기본적인 미모가 준 20대를 중심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전도 연령대면 연기력이 성숙하기 어렵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분위기까지 갖추기는 더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라가면 이지은 씨 말고 장만월 역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배우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장만월 역을 소화해내는 거 보면 가수 아이유의 능력에 현혹이 돼서 배우 이지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저는 아직도 가수 아이유가 사실은 더 좋아요. 아까도 오면서 또 아이유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아무튼 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캐릭터가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배우의 대사와 연기뿐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캐릭터가 입는 패션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 사람마다 느끼는 점이 다르듯이 네. 전공도 다르니까 여기서 남 교수님 주특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사실 캐릭터 표현에는 연기뿐만 아니라 패션을 포함한 코디네이팅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캐릭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여주인공 장만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양한 패션 컨셉도 대부분 장만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에 등장하는 패션이 장만월이라는 캐릭터와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과정을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첫 장면부터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첫 장면이라는 무사로서의 장만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따위 쓸모없고 주책맞은 혓바닥 달고 용케어 오래도 살아남았네. 무사히 더 오래 사시길 내가 그 혓바닥 잘라줄까? 객자를 찾는다. 이 황해 어딘가 죽은 자들의 영혼을 쉬게 해주는 객잔이 있다고 들었어. 그 달의 객잔을 찾는구먼. 닥치고 가는 길이나 말해. 마놀이라 원념에 가득 찬 다리로구먼. 말해. 내가 죽인 인간들 내가 책임지려는 거다. 스스로도 감당을 못하면서 누구의 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잘난 척하는 거냐. 쓸데없는 말을 떠들면 혀를 자른다고 했다. 가는 길이나 말해. 죽은 자들만 찾아갈 수 있다면 당장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가였구나. 자기 목숨 하나로 갚을 수 있다는 그 헛된 바람이. 이제 버릴 수 있는 게 이 목숨 하나뿐이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복장부터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거든요. 누더기와 흉한 갑옷이 여린 소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 같다고나 할까?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어떠신가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사실은 지금 우리의 시각이 약간씩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는 첫 장면을 보고 무사로서의 이진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굴도 너무 애기 같고요. 키도 작고 몸도 너무 가냘퍼서 칼이나 제대로 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첫 회라서 그런지 아직 장만호이라는 캐릭터의 몰입도 좀 덜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예전 이미지가 겹쳐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드라마에 아직 몰입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짚을 것을 짚어놓아야 될 거다 한마디만 부탁하겠습니다. 사실 호텔 델루나의 주제를 놓고 보자면 여기서 장만월이 무사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뒤로 갈수록 본성이 여리고 약한 소녀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아보자고 적응하면서 험악하게 변해간 캐릭터를 보여주자는 거지. 이런 이율배반적인 부조화가 바로 장만월이라는 캐릭터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지은 씨는 바로 이렇게 얼굴도 애기 같고 키도 작고 몸매도 너무 갸냘한 몸매라서 칼이나 제대로 들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소녀가 험악한 언행을 하는 인물이 되어 있다는 이율배반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장면부터 캐릭터의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장마로는 달의 객잔에 도착을 해서 자기는 도착한 줄 몰랐지만 술맛은 더럽게 없는데 말만 많다고 주마에 혀를 잘라준다는 식으로 험한 말을 내뱉거든요. 그렇죠. 이 자체를 보면 굉장히 그생 캐릭터 같죠. 이 말만 들으면 장만월은 성격이 잔인한 인물 같지만 실제로 그 장면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정말 혀를 잘라버리겠다는 식의 살듣기 등등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신을 죽여서라도 달의 객잔에 가고 싶다는 애절함이지. 사실 그 장면 보면 눈물이 한 줄기만 쫙 흐르면서 감정이 절제되는 게 그게 전 분위기가 맞다고 봐요. 이런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사연이 있다는 암시를 강력하게 던져주면서 내용에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게 바로 장만월이라는 캐릭터가 가지는 이율배반성이 보여주는 효과이고 이지은 씨 말고 표현해내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거죠. 이런 이율배반이 그냥 대사만 친다고 표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우가 풍기는 이미지와 맞아야 가능한 거지. 이진애라는 배우 자체가 앞서 본 대로 바로 그 이율배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지은 씨 말고 장만월 역을 맡을 수 있는 배우가 없을 것 같다는 말을 과감하게 뱉는 겁니다. 저는 아직 이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중간중간 조금씩 보다가 제대로 본 편은 1편뿐이라서요. 아직은 장만월 역의 이진이 최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더 드라마를 봐야 알 것 같아요. 뭐 제가 보라고 무조건 제 생각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의견 차이가 캐릭터와 패션 분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장만월이 원령수에 묶이게 된다면 바로 장면이 싹 바뀌면서 현대가 되는데 여기서 장만월 분위기가 바뀌죠.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장만호의 패션은 귀부인의 침실에서 입는 옷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컨셉은 어떤가요? 글쎄요.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 길게 끌리는 트레이닝 다닐 로브를 입고 등장하는데 일단 멋지기는 했어요. 멋졌고요. 전체적으로는 흐린 베이지색인데 소매 끝과 깃부분에 흰색 원단이 덧대어져 있어서 한복이 거들지 이런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옷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런 느낌의 패션이라면 제대로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면부터 장만월의 캐릭터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복선이 깔리거든요. 사장님 일어나셨습니까? 마침 보름이라 손님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달이 밝으면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일 테니까 또 저기서 기어들어오겠지. 그럼 호텔 간판에 불을 밝히겠습니다. 영업 시작해. 난 보름달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특히 더럽네. 너무 험하게 죽은 놈은 받지 마. 그래도 손님을 가린다는 게 받지 마. 어차피 죽은 놈이 급할 게 뭐 있어. 사장님 눈에 띄지 않게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저놈의 달. 지긋지긋해. 일단 델루나가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부터 장만월은 보름달을 보면 기분이 더럽다며 짜증을 내죠. 그래서 문안인사 겸 영업시작 보고를 들여온 노지배인한테 너무 험하게 죽은 놈 받지 말라면서 사실 호텔리어답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놈의 달 지긋지긋해라고 독백으로 말하죠. 이것도 껍데기만 보면 장만월의 더러운 성질머리를 드러내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교한 복선이 깔려있거든요. 우선 보름달을 보면 기분이 더럽다는 게 원래 더러운 성질머리를 가진 인물이 찾는 괜한 핑계가 아니거든요. 네. 보름달이 곧 만월, 즉 보름달은 장만월 자신을 의미한다는 거. 네, 뭐 그래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이미 만월이니까 그럴 거라 생각은 했어요. 여기저기서 지적된 바 있듯이 이건 분명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보름달이 지긋지긋하다는 건 자기 혐오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나중에는 점점 확실하게 드러나지만 장만월이 겉으로 모난 행동을 하게 되는 이면의 이유에 대한 복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이 대단히 여린 본성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게 이 장면에 깔려있는 거죠. 너무 험하게 죽은 놈은 받지 마라며 손님을 가른다는 게 곤란하다는 지배인의 말에 다시 한번 받지 마. 죽은 놈이 급할 게 뭐 있어. 라는 식으로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도 지배인이 사장님 눈에 띄지 않게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말없이 묵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날 퉁퉁 불어 죽은 물귀신 받지 네네, 않습니까? 물귀신. 예, 예. 저는 사실 이 드라마 보면서 나오는 귀신들이 좀 무서웠어요. 아무튼 근데 저는 전혀 안 무섭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는 원래 공포 영화를 못 보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볼 때마다. 지배인의 말이 무슨 복선이라고 보시는데요? 제멋대로인 것 같지만 장만월은 아랫사람이라도 옳은말이면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도리 팽개치고 제 욕심만 차리는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서도 비슷한 복선이 깔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면에서요?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왔는데 프론트에서 곤란하지 못해서 델루나 직원들이 사장하게 혼날까봐 걱정하는 장면들이 있죠. 여기서 직원들의 상상에 나오는 장만월은 부하들을 심하게 닥달하는 전형적 악덕 상사의 모습입니다. 아, 네, 기억나요. 예. 이때 패션도 도도한 상사 캐릭터를 보여준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인간이 들어왔다고요? 여기 어떤 데인지 감도 못 잡고 구경 다니는 것 같네. 빨리 안 나가면 그 사람 죽을 텐데.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지. 사장이 알면 우리를 얼마나 개잡들이 하겠소. 이 일로 50년은 갈굴 걸세. 맨날 하는 타령 있잖아. 일 똑바로 안 할 거야? 이제 아주 내가 우습지 아주. 한 번만 더 이따위로 하면 단체로 확 묶어서 저승가는 버스 태워 보내버릴 거야. 그리고 비슷한 패션이 죽은 여자 경찰과 상담할 때도 나오죠. 전 경찰입니다. 잠입 수사 중에 정체가 드러나서 당했어요. 참 안 됐군요. 정의로운 일하다 가셨으니까 저승가 쉴 때 명계에서 특급 리무진 제공될 겁니다. 며칠 쉬시다가 타고 가세요. 네네. 그 둘 다 좀 비슷했었는데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금속대 안경을 끼고 있었죠. 실버 느낌의 안경줄이 달려 있어서 더 이지적으로 보였어요. 또 옷까지 흰색이라서 더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약간 신경질적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부하들을 닥달할 때 입었던 옷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의 남이 분양이 있고 리본이 많이 달려 있어서 약간 귀여운 면도 있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희화화시킨 것 같아요. 그러려고 이렇게 귀여운 느낌을 좀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경찰 귀신과 이야기할 때는 머리를 올리고 안경테도 금테이고 안경줄도 옐로우 골드를 사용해서 더 럭셔리해 보이는데 반면 옷은 순백색을 입어서 뭔가 전문가의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장만월은 행동과 패션에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뒤에 살해당한 경찰의 한을 풀어주고 받은 다이아몬드 처리하는 걸 보면 아랫사람은 그렇게 신경질적으로만 다루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네. 다이아몬드를 보자마자 장만월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샴페인을 마음껏 딸 수 있겠다 하면서 챙기라고 하는데 네네. 노지배인이 대출금에 다음 지배인들 인간에게 투자하라고 대부분 뺏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때 뭐 호텔 운영 어떻게 이렇게 빚이 많으냐고 신경질을 내지만
그게 다 사장님 좋아하는 물건 사자고 짐 비시고 호텔 운영하는 돈 안 든다는 노지배인의 일침에 반응이 참 귀엽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알려준 거 찾아왔어? 예. 기차역 보관함에 이게 있었습니다. 수사 중 확보한 밀수품인가 봅니다. 당분간 샴페인을 마음껏 딸 수 있겠어. 그동안 밀린 대출금 상환해야 합니다. 빚이 이렇게 많았어? 그래, 요거면은 충분하지. 앞으로 낼 대출금도 필요합니다. 대출이 이렇게 많아? 아니 무슨 호텔 경영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대출은 사장님 차, 쇼핑, 샴페인을 위해서 받은 겁니다. 저희 호텔 경영에 돈 안 듭니다. 좀 귀엽긴 했죠. 새침하게 머리 넘기는 장면을 말씀하시나요? 장마늘 캐릭터에 푹 빠져 계시네요. 저는 귀엽다기보다는 허당인 면이 좀 많은 캐릭터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귀엽다는 말과 비슷한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 장면에서 입었던 보라색 의상은 아주 예뻤어요. 이 드라마는 장만월이 입고 나오는 의상들을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저는 장만의 여린 측면을 보여준다고 보는 게 성격이 정말 드세고 독한 인물이라면은 막대한 돈을 두고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허당미를 보이진 않잖아요. 전에 부리던 인간은 돈 굴리는 재주가 있어서 돈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적은 없었다 하는 구시렁에 더 이전에 부렸던 인간 때문에 보릿고개에 칡나무 캐러 다니셨다고 들었는데요 라는 반격까지 받잖아요. 그 말에 그 새끼를 생각하면 아니라고 말을 돌리고 말죠. 노지배인에게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합니다. 결국엔 나중에 그 금면 데려다 제대로 부리먹으면 되니까 라면서 노지배인에게 다이아몬드 다 가져라고 내주고 말죠. 정말 악덕상사라면 무슨 억지를 써서라도 아랫사람 윽박질러서 원하는 대로 자기 쓸 것 챙기는 게 보통이죠. 실제로도 힘 좀 쓰는 사람 중에는 그런 족속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겪어보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비싼 다이아몬드 앞에 두고 자기 때문에 빵 끊어고 메우라고 아랫사람들에게 다 내주던가요? 오히려 내가 해먹은 걸 채워넣는 게 너희들 할 일이야 하면서 윽박지르지. 장만월이 사람들에게 막말로 갑질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자기가 아끼는 측근에게는 말뿐이지 그 이상 험하게 대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직원들 상상에 나오는 그림처럼 그렇게 악독한 상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노지배인이나 나중에 지배인 되는 구찬성에게는 막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들 충원 대부분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못 이기고 받아들여요. 근데 저는 사실 모든 인간이 대부분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닌 사람들을 더 많이 봐가지고. 그러셨어요? 요 주변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거 양보하는 상도 못 봤어요. 그러세요? 네. 아니 심지어는 구찬성을 델류라로 끌어들이긴 하지만 그 뒤 상황을 보면 나중에 본전 뽑겠다는 것도 말뿐인 정신승리에 불과하죠. 그만큼 장만월은 알고 보면 마음이 꽤 여린 성격이거든요. 정말 드세고 독한 성격이라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말을 험악하게 할까요? 이것도 전형적인 이유배반이죠. 여린 성격일수록 상처 입은 마음을 센 척으로 덮으려고 하거든요. 장만월에게 설정된 상황은 특히 극단적이잖아요. 나중에야 드러났지만 연정을 느꼈던 남자에게 배신당해서 아끼던 동료들 다 잃고 그 복수에 집착하다가 달의 객잔 주인이 돼서 1300년 동안 죽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도깨비 김신만 하더라도 고려시대에 죽었다고 설정이 됐으니까 장만월보다는 500년은 들산댐인데 자기가 모시던 인간들 하나둘 떠나는 이별을 견디지 못해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나마 김신은 자기를 보내줄 신문을 만나면 죽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죠. 장만월은 김신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을 보냈으면서도 그저 버티기만 할 뿐이지 무슨 희망 같은 게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장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러본 경험 있는 장군 김신에 비해서도 어릴 때 불행을 겪으면서 동료들에게 의지해서 버텼을 뿐인 여린 소녀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겁니다. 네, 그 점은 저도 어린아이 딸을 키운 입장에서 공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이 여린 심성에 정을 붙이는 건 싫은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인정머리 없는 것처럼 구려했을 거고요. 방어백을 치는 거죠. 이런 행동이 진심을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심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마지막 회에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장만월은 여린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센 척하는 인물일 뿐 성격이 드세고 인정머리 없는 인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소중한 인연이 떠나고 남겨진 아픔이 두려워서 일부러 사람들 밀어내는 여린 감성의 인물이라는 거죠. 나중에 자신을 보채주는 구찬성에게 그 아픔을 앵기게 되는 이율배반적인 운명을 겪게 됩니다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호텔 델루나의 기본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치에 집착하는 것도 이런 점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사치는 낭비에 집착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네네. 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쇼핑 중독이란 병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게 마음이 공허하니까 자꾸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장만호는 그런 사람들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 공허하거든요. 그렇죠. 몇십 년이 아니라 1300년이니까. 마음을 채워준 뭔가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율배반적인 심리는 구찬성의 아버지와 델루나에서 만나는 장면에서도 역시 비슷한 복선과 깔리죠. 그 델루나 정원에서 꽃 따려다 만나는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때의 장만월도 겉만 보면 싸늘하고 인정머리 없는 캐릭터로 보이죠. 살아있는 인간이 못을 떠도 도둑질했다고 인간은 어차피 죽으니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이왕 온 김에 죽으라고 하거든요. 뭐 재밌긴 했어요. 그 장면 보면서. 좀 못돼요. 특히 그때 옷도 그랬었고요. 예. 아들이 있다고 사정하니까 그 아들 안 됐네 라면 놀리듯이 거절합니다. 뭐야? 아픔을 느끼는 걸 보니 이거 아직 살아있는 건가? 당신 뭐야? 왜 이래? 이거 추워! 도둑질을 했잖아.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여기선 도둑질 안 했어! 에이. 그래? 그럼 이건 뭐야? 저 그건 훔치려고 했잖아. 아이 얘한테 물려 죽고 싶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는 지었습니다. 그럼 죽어. 아니. 저는 지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언젠가 죽어. 왔다 갔다 할 거 없이 이왕 온 김에 그냥 죽어. 감이 없나 본데 이미 죽어가는 중이야. 살려주십시오. 기다리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 됐네. 뭐야 이건? 오늘이 아들 생일이라 선물로 꽃을 받고 싶다고 해서 나무에 손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꽃 따위 피우지 않아. 분명히 나무에서 핀 겁니다. 딴 데 손도 안 댔습니다. 예. 이 인간한테 꽃도 피우고 가지도 내줬다. 살려보내라는 건가? 물론 1000년 넘게 잎도 꽃도 피지 않았던 원룡소에서 꽃을 얻었다고 하니까 살려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저는 아니었죠. 살려주는 대신 아들을 바치라는 조건을 걸었으니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처럼 대하고 아들 목숨을 덜보로 아들 인신매매하는 걸 보면 매우 인정머리 없는 성격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장면에서의 패션도 제법 강해 보이는 이미지를 네, 주죠. 아주 강렬하죠. 검은색도 강렬한데 거기에 금빛에 사선 무늬까지 더해져 있으니까 더 강렬해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새카맣고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새빨간 입술에 금빛의 헤어 액세서리까지 붙여가고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만 있어도 강렬할 것 같은데 같이 있으니까 아주 강렬함이 증폭이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알고 보면 장마로는 가만두면 죽을 구찬성 아버지를 살려준 셈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물론 마고신이 깔아둔 상황에 넘어간 것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장마룰이 잔인함을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은 지하철에서 구찬성과 만난 장면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때도 검은색으로 통일된 의상과 구두를 신고 나타나죠. 매우 드센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입니까? 날 산 사람이. 각오하고 있었나 보네. 누구세요? 먼저 할 줄 알았는데. 누구세요는 할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은 모습 그대로니까요. 호텔 델루나의 장만월 사장님이시죠? 내 생일마다 그 꽃을 보낸. 생일마다 보낸 꽃은 매번 얘처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어? 받을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진짜일까봐. 그래서 이렇게 데리러 올까봐.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도망 다녔니? 이렇게 데리러 못 오라고? 도망은 다녔지만 진짜로 올지는 몰랐네요. 작년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방심했습니다. 방심하라고 작년에 안 오고 올해 온 거야. 1년 동안 마음 편하게 해줬으니까 내일부터 와서 일해. 아버지가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절하면 날 죽일 겁니까? 너 지금 내가 안 무섭구나. 하긴 무섭기엔 내가 너무 예쁘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무서워하면서 거절하겠습니다. 생일마다 꽃을 보내는 게 아니었어. 목단 카나리 하나 보낼걸. 델루나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거절하는 구천성에게 생일에 꽃 대신 목단 카나리를 보낼 것 이라면서 협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현대 구천성을 만나면서부터 꽃이 등장해서 장만월의 심경에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직 꽃을 들고 있을 뿐이지 의상이나 장식에 꽃이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의미가 좀 다를까요? 그래도 원령수 앞에서 구찬성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긴 해요. 모자도 그렇고 의상도 전체적으로 좀 귀여워 보여요. 액세서리도 실버를 이용해서 검은색과 비슷한 톤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올블랙이 주는 강인한 인상은 구찬성에게 위압감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인상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설정된 장만월의 능력에 비해서는 매우 부드러운 수법으로 협박하는 셈이거든요. 그저 귀신을 보게 만든 것뿐이잖아요. 장만월의 능력으로는 심한 고통을 줘서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런 수법은 안 씁니다. 현실에서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킬 때에는 보통 장만월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더 잔인한 수법을 동원하거든요. 그리고 이후 회차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1순위, 2순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회에서 나옵니다만은 장본인이 정식사는 놔주거든요. 그래서 장만월의 협박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죠. 이 장면에서 장만월 대사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너 지금 내가 안 무섭구나 라고 하죠. 하긴 무섭게는 내가 너무 예쁘지라고 하면서 자만심을 내비칩니다만은 사실 구천성부터 인정할 만큼 예쁘긴 하니까 별 거부감은 안 들고요. 저 같아도 장만월 같이 예쁜 귀신이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무서울 것 같지 않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잘생긴 귀신이 나타나도 무서울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저는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지 뭐하러 저렇게 고집을 부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이건 험한 말로 협박은 하지만 장만월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캐릭터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후 나타나는 장면도 비슷해요. 델루나로 돌아온 장만월은 귀신을 보게 만든 구천성이 새 세상에 눈 떴을라나 라면서 짓궂게 미소를 짓죠. 지금쯤 선물 받고 새 세상에 눈 떴으려나? 망자들이 보이면 처음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겪어내야지. 이 호텔에서 일해야 되는데 당연히 손님은 보여야지. 귀뜸도 안 해주셨다면서요. 갑자기 마주쳤다간 당황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아, 놀라 고꾸라져 죽어버리면 곤란한데. 그렇지만 노지배인이 갑자기 뭐 망자들이라는 얘기가 생각도 있습니다. 갑자기 마주치다가 놀라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충고를 하니까 그런가 라면서 걱정해 줍니다. 놀라 고꾸라져 죽어버리면 곤란한데 라고 변명 같은 말을 하지만 구천성을 다치게 할 생각이 없다는 거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겁만 주려는 거지. 기본적으로 악인이 아니라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캐릭터 자체를 나쁜 캐릭터가 아니라 좀 불쌍한 캐릭터로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이 조금 사실 들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겁만 주려는 거지 해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남이 다치건 알바니라는 식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에서 장만월 정도면 인정 많은 인물 같은데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 장면에서 장만월이 입고 있던 꽃무늬 드레스가 주는 느낌은 어떤가요? 이 드레스는 이제 보통의 꽃무늬가 주는 사랑스러움이 아니라요. 푸른색과 황금색이라는 색채가 주는 강렬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장만월은 센 척하는데 집착하는 인물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리고 패션으로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이 바로 경찰을 살해한 악당 시장에게 원념의 총알을 박아줄 때 입은 드레스였죠. 제 눈에는 마치 장난꾸러기 요정처럼 보였거든요. 네, 좀 그랬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것처럼 등장해서 놀리듯이 총알 박아놓고 유이 사라지는 장면이 압권이었죠. 이때 등장했던 보라색 드레스가 워낙 호평을 받으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전문가적 시각에서는 어떤가요? 저 여자 뭐야? 지금 총 든 여자가 일로 걸어오고 있잖아. 아예 안 맞고들 뭐해? 지금 총을 들고 있잖아. 지금 저기서. 아이 이봐요. 총 내려놔. 나 총에 맞았어. 형님 총이라니요? 저 여자가 날 총으로 쐈어. 네, 저도 이 드레스가 많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또 워낙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컨셉에 맞춰서 보라색을 한번 입고 와봤는데요. 보라색이 화려함, 고귀함도 상징하지만 죽음, 독, 광기도 상징을 해요. 이 장면과 아주 잘 어울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모자도 좀 장난꾸러기 요정 같았고 총이 저는 굉장히 예뻤다는 기억이 나요. 이 드레스는 마음에 드는 걸 찾지 못해서 디자이너에게 맞춤 제작했다던데 이진 씨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하네요. 그런 감각이면 패션 센스도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평소에 이지은 씨가 옷을 잘 입는다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늘 근데 이지은 씨에게는 귀여운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드라마에서는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옷을 많이 입다 보니 아직 제가 좀 적응이 못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생각하고 좀 달라서. 또 잠깐 스쳐간 장면이긴 합니다만 장만월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구찬성의 아버지가 델루나를 찾아다니는 팀에 차를 타고 구찬성을 잠깐 훑어보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기억나요. 이때 단발머리에 도도한 의상을 입고 지나가는데 이 패션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 갸름한 얼굴을 쓸데없이 둥글게 보이게 하는 단발하고 어린 구찬성을 만나며 어울릴까 싶은 패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이건 다른 장면들은 워낙 감동적이어서 상대적인 느낌이 그렇다는 정도지 이게 뭐 심하게 안 어울리는 뜻은 아닙니다만 아마 이제 그 시간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예전이라는 걸 하려고 했을 텐데 저도 이 의상이 그막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착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강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런지 뭔가 차가운 모습을 보여줄 때는 저는 조금 아직도 어색합니다. 뭐 계속 드라마를 보다 보면 뭐 바뀌긴 하겠지만요. 구찬성이 어렸을 때 만나면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끝납니다만 이번 구찬성이 등장했으니까 잠깐 언급은 해야겠네요. 다양한 측면을 가진 장만월에 비해 구찬성 캐릭터는 좀 단순하죠. 누가 호텔 델루나에서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가 구찬성이라고 하던데 이해가 안 갑니다. 구찬성은 겉과 속이 뻔히 드러났잖아요. 여리고 착한 바른생활 사나이. 그게 왜 이것이 있나요? 장만월만큼 장면마다 같은 사람이 만나 할 정도로 다른 측면이 나타나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찬성의 패션은 되게
담정한 단색정정으로 읽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구찬성 역을 맡은 여진구라는 배우의 나이가 배역의 나이보다 좀 어리게 나와 있잖아요. 원래 20대 후반이죠, 구찬성이. 근데 그렇게 여진구 씨가 2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단색 정장을 입게 한 것 같아요. 또 호텔리어잖아요. 전문성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이제 다음 구찬성을 쫓아다니는 귀신에게서 구하주러 간 장면에서 순백의 의상, 요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이게 2회로 연결되기 때문에 1회에서 언급할 내용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끊고 네. 나머지는 2회에서 다루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맞습니다.